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서 최대의 공사라고 하면 단연 수도 프롬펜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캄보디아 프롬펜 입국 때 늘 이용해 오셨던 포첸통 국제공항에서 올 7월부터는 새로운 공항인 태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입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태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신공항의 시작은 2017년 기존 공항의 확장이 보상 문제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이 신공항 건설이 진행되었고, 공사는 일정대로였다면 작년 7월에 완공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 공사 난항 및 설계 변경, 그리고 보상 문제, 이웃 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 문제로 공사가 늘어지면서 만 1년이 지난 올 7월 11일 정식 개장일로 잡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척률은 96%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신공항의 건설 및 확장 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인데, 1단계는 2025년 올해까지이고 2단계는 25년 뒤인 2050년까지이며 3단계는 2050년 이후로 계획되어 거의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되는 국가적인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1단계 공사에는 약 15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자금은 원래 전부 중국개발은행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원조 자금으로 조달하고 공사 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양정부 사이의 의견 조율 실패로 무산되었고, 10억 불은 중국 원조로 나머지 5억 달러는 캄보디아 내 시행사가 채권 발행 및 자체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돈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공항 설계는 영국 회사가 맡았고, 터미널 공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항 내 관련 시설 공사 모두는 중국 기업이 맡았으며, 공사 감리는 대한민국 회사가 맡았습니다. 신공항의 이름은 2021년 훈센 전 총리가 공사 현장 방문 때 태초라고 명명해 주었는데, 현재 대중들이 알고 있는 뜻은 과거 캄보디아 국왕이 칸달 지역의 장군인 태초 메아스 및 태초 요로트에게 특별히 부여한 호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 지역 수호신 이름이 태초라고 합니다. 아무튼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은 충무공 이순신에서 이 충무공이라는 호칭을 공항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공항의 위치는 프롬펜 도심에서 약 남쪽으로 40km나 꽤나 떨어진 칸달주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훈센 총리의 자택과 가까워 훈센 총리가 이를 감안해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롬펜 시내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공항 가기가 솔찬히 멀어지게 되었으며, 도심에서 출발 공항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는 감안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국가들은 신공항 건설 시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을 반드시 공항 건설과 함께 진행합니다만은, 부족한 자금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불행히도 현재까지 전철이나 트램 또는 자동차용 전용 고속도로조차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기존의 국도 2번 도로와 연결되는 일반 도로가 유일한 루트입니다. 이는 곧 얼마 가지 않아 공항 물류 및 여행객들의 증가로 이 도로의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중인 국제공항의 크기는 전체 2600헥타르가 넘는 부지로 현존하는 세계 공항 중 9번째로 큰 면적의 공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내에는 3군데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프롬펜, 시아누쿠빌, 그리고 시엠립 국제공항입니다. 캄보디아 민간 항공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들 세 공항을 통해 약 600만 명의 여행객들이 이용하였는데, 이는 2023년 400만 명보다는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공항 개장으로 이용 가능한 능력은 1300만 명 수준으로 기존 공항들보다는 2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총 길이 4km에 달하는 긴 활주로는 보잉 400 기종은 물론 에어버스 380까지 뜨고 내릴 수 있어
여행 성수기 때 대형 항공기를 띄우고 싶어도 지금의 짧은 활주로 사정 때문에 중소형 항공기만 한정되게 이용하였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17만 5천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공항을 이용한 수출입 물량도 급증하고 그 비용 또한 많이 저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인천공항은 현재 수용 능력 1억 6천만 명이며 2024년 기준 7,20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프놈펜 국제공항인 포천통 공항은 당초에는 한국의 김포공항처럼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갑자기 훈센의 지시로 중국 개발업체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변경되어 안타깝게도 이 공항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공항의 터미널 설계를 맡은 영국의 포스트 앤 파트너사는 세계에서 가장 친화적인 공항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터미널 내부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살렸고 실내는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여 거의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며 공항 터미널 전력은 거의 전적으로 공항 인근에서 자체 생산한 태양열 발전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본떠 그린 스카이라고 이름을 붙인 테마파크는 수직으로 조성된 정원, 녹지로 꾸민 옥상, 그리고 캄보디아 내 자생하는 식물로 만들어진 숲들로 웬만한 유로 식물을 능가하는 환상적이고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 공항터미널 내 공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공간으로 탄생될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 공항과 저희와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4년 전 이 공사의 터미널 및 활주로 공사에 사용될 독점 자재 공급사로 선정, 철근 및 각종 철강 자재를 납품하다 갑작스런 발주처의 품질 문제 시비로 약 27만 불의 손해를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3년 전에 공사 중에 기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이때 손해본 것을 많이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발주처에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급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를 품질 문제로 엮는 야비한 행동은 아직도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제게는 이 신공항이 한선인 공항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신공항 개통은 분명 캄보디아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산업을 크게 정대시킬 것이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항으로 이 지역 공간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1월 초 미국 CNN 방송은 2025년 세계를 변화시킬 11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을 선정하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추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달 지인의 초청으로 베트남 나짱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으로 제 자신 느낀 점이 많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베트남 경기 상황도 국제 경기의 여파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캄보디아보다는 훨씬 활기차고 다이나믹해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에 본사를 둔 대협이라는 회사의 초청으로 이 회사는 거의 30년 넘게 한국의 현대조선소 선박 캐빈룸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납품하는 협력사인데 원청사인 현대조선소가 베트남에 진출, 나짱 인근에 대규모 조선소를 세우고 현재 연간 16대 이상의 중대형 선박을 제작해 한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협이라는 회사도 한국에서 현대와의 인연으로 이곳 베트남에 3년 전에 진출 전적으로 현대조선소에 납품하는 협력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선박용 캐빈 부스를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 구조물 공사까지 맡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느낀 점은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대내외적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만 지금 세계 조선 경기의 화랑을 이끌고 있는 현대조선소와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어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큰 위안을 받고 왔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태상 하부지 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릇 최고의 통치자란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통치라는 뜻으로 25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옳은 말입니다. 지난주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한 정치인이 한국에 국부펀드를 조성해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주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장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정치인이 경제구조와 기업 생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정말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100만 분지 1은 될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젠슨 황이라는 한 창의적인 인간이 목숨 바쳐 이룬 기업임에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무시한 채 하늘에서 떨어진 엔비디아를 만들어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니 어디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지요. 저같이 반평생 넘게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죽을 똥 살똥 살아온 사람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누가 되든 통치자가 되면 정말 아스라 말어라 기업들 간섭하거나 직접 할 생각은 접어두시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멍석만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통치자가 될 분에게 시간 된다면 현대조선소 한번 가보시고 노조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삼청 공유 사무실 개장을 위해 지금 열심히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3월 말 개장을 예정합니다만 암담한 캄보디아 현실 앞에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연일 각종 언론들마다 앞다투어 캄보디아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각종 범죄 소굴처럼 비판하는 방송을 잊을만 하면 연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어 이곳에 살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보는 캄보디아는 과거 도움을 줘야 하는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국가에서 이제는 상종하지 못할 범죄 국가의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또한 못난 통치자 때문이라 이런 상황을 만든 정치인들은 100번 욕을 먹어도 사겠지만 매일 묵묵히 땀 흘리고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과 기업들은 또 뭔 잘못인지요. 이제 한국에 캄보디아 채용 공고 내어도 지원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제발로 캄보디아를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캄보디아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황은 저희에게도 직격탄이 되어 사무실 임대는 거의 반년 넘게 추가 세입자가 없는 답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 주변 많은 캄보디아 경제인들은 올 연말 경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모두의 심정이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속히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싶은 저의 마음도 이들 생각과 같이 막연한 망상에만 사로잡혀 그냥 기다리며 하고 있는 것이 제 자신 더 두렵습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캄보디아의 경제력은 자발적인 경제 회복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 중국인들처럼 누가 돈 들고 찾아와야 주어야만 합니다. 과연 올 연말에는 중국인이 아닌 어떤 기인들이 나타나 줄지 현실은 무기력하고 더 암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으며 이리저리 참으로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자신 모든 것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